대표님. 예. 혹시 이 면세점 관련해가지고, 예.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한 적이, 로비용이든지, 예. 아니면은 설명용이든지, 예. 국회의원을 만나 게 있는지 예. 하는 것을 서면으로 예. 저한테 좀 내주십시오. 예,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대한항공위소 산하단체 인전 관광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이 항공사 대표분들하고 여행사 대표, 면세점하고 호텔 대표들이 모여서 관광에 대한 그런 어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 관광문화체육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분들께서 면세점이 글로벌 경쟁에서 처지면 안 된다. 지금도 그런 경쟁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러고 그런 어떤 중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나라가 경쟁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일본에서 사실은 배우려고 좀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서른 의원 질문하실 거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우선 관세청장께 AEO 제도 수출입 안전 공인 기업 관련해서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금년 6월 현재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미국, EU, 일본 세 군데 합친 거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체 무역 흑자의 40% 정도를 중국에서 내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은 중국과 AEO 상호 인정 약정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수출입 안전 공인 기업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쉽게 이거 받으면 기업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AEO 공인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할 적에 수출 검사율을 갖다가 대폭 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기간도 대폭 축소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비관세 장벽이 검사 축소되고 신속히 통과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정된 기업한테는 이게 잘못됐다, 세금 더 빠졌다 이러면 금방 세금 추가로 더 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도 AEO 지정된 기업에 대한 검사율은 0.7%인데 비해서 그 안 되면 3%, 4배 이상. 우리도 0.4%인데 난 AEO는 2%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그게 좀 잘못됐다 싶어서 AEO로 지정된 기업에 이게 잘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자율수정 신고를 받아서 금년도에 9월 현재 555억 원을 추가로 받았죠. 예. 그런데 금년 6월 27일 날 중국하고 MRA를 맺었거든요. MRA는 뭡니까? 상호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걸 중국도 인정해주고 중국의 AEO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이렇게 이걸 체결함으로써 원래 중국의 수출 환경이 세계에서 하위입니다. 69위 정도 되는데, 그 중국은 원래는 심사 다 해보고 몇 달 동안 지낸 뒤에 통관시켜주고, 과세 가격도 자기 기준으로 적용하고 하던 것을 먼저 통관시키고 나중에 심사하고, 또 검사율도 5%에서 1%로 낮추고 이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좀 제안하고자 싶은데, 우선 중소기업 확대하고 기간도 좀 더 단축하고 서류를 간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AEO 전체로 보면은 54%의 중소기업 중에 54%가 AEO를 받고 있는데, 무슨 관세사, 물류기업 이런 데는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수출기업은 반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늘려야 되겠다. 예. 그리고 특히 또 내년에 대중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과거 오전에 4배가 넘는 101개 기업이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 또 인증 기간도 현재 4, 5개월 걸리는 것을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에 그 관련돼서는 수출 중소기업 AO 쪽에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해가지고 빨리 좀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인증 서류도 현재 300종, 2,500장 표준 양식도 없고 그때마다 다르고 한데 이거를 종류하고 분량을 줄이고 내년 중에 표준 양식도 보급해야 되겠다 하는 게 업계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해 주시죠. 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중소기업이 AO를 갖다가 획득해가지고 대중국 수출하는데 비관세 장벽을 철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염두에서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은 국회하고 이런 데서 좀 지원해 드릴 테니까 예. 제발 그 소요기간 반으로 줄이고 중국하고는 패스트트랙 도입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비중 좀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예. 중소기업에 이제 어느 정도 AO를 받으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큐베이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좀 지원해 주시면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른 위원장한테 잘 좀 부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폐공사 사장님. 네. 기념화폐, 이거 우리 유명한 기념화폐들 외국 가서 찍어가지고 국내도 온다. 독도는 우간다에서 찍고, 김수환 추경 추모는 리베리아에서 가져오고, 김연아는 투발루, 한국전 60주년은 니우에 가서 찍어오는 거 여러 번 얘기했고, 또 이거 과거에 질의해가지고, 기념화폐 발행 제안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좀 부족하고 하는데, 이거 관련 부처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기념화폐 발행 협조하고 관련 지자체 가서 발로 뛴 적이 있습니까? 발행권을 한국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은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은행 가서 보니까 공문으로 받은 거 한 번도 없대요. 반드시 공문으로서 전달되어야만이 전달되는 아니 그게 네. 공문 아니고 공문을 전달해야 무슨 근거도 남고 국정감사 이 얘기도 하고 하지. 전화로 해가지고 그거 하지마. 이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전화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기념화폐 발행 제안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고요.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평균 9개월만 되면 바뀌어요. 이것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사람 바뀌고 하는데 이번에 그 한국은행의 그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작년 2월 달에 그 법적 요건 정의가 되어 있고 또 본의원이 또 국회에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중앙행정기관과 장관, 광역지방자치장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기념화폐 발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이 수요되는 관련 부처에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이거 무슨 문화유산 등재되고 10년 뒤에 그 기념화폐 뭐 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그쪽하고 네트워크 해가지고 법도 이제 바뀌어지는데 맞춰가지고 한국은행에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은 적극적인 협조 요청 그리고 좀 압박해가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사부서에 계시는 분이 2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념화폐하고 훈장 2008년 이후에 부서장 8명인데 평균 9개월 하고 3명은 6개월 만에 교체됐어요. 그리고 전자주민 정도 보면은 부서장 8명 중에 6개월 만에 전부 다 갖춰지고 또 1명은 3개월 만에 4명은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거 좀 제대로 이렇게 사람 좀 이렇게 좀 빠리빠리하고 교섭력 있고 이렇게 될 분을 좀 정해가지고 오래 좀 근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기념화폐가 다시는 우리께 이상한 날에 가서 다시 수입해오는 또 조폐공사에서 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적극적으로 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개시를 하겠고 의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생산 경영 시스템 고도화 했는데 은행권의 손수율 관리 목표 달성이라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서면은 나중에 좀 답해 주십시오. 주화는 0.05% 그러니까 10,000개 중에 5개가 잘못된 게 나온다. 이런데 50,000원권은 5.911% 이거는 100장 중에 6장이 못 쓰는 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거 상식하고는 좀 이상한데 짧게 답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서면으로 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5만 원권에는 위변조 방지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율이 그만큼 좀 높게 나오는 100장 중에 6장. 네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관세청장님, 관세청하고 국세청하고 체납 세금하고 가상금을 정리하는데 여기에 탈세와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공동 정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우선 표로 보면은요, 최근 5년간의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체납 정리를 보면은 금액은 뭐 관세청이 2조, 국세청이 110조니까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우선 미정리 부분이 그러니까 관세청은 정리된 게 48%고 미정리된 게 52%고 국세청은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78%가 정리가 되고 22%가 미정리됐다. 그러니까 미정리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정리 부분에 있어서도 작은 금액이면 좀 신경 쓰면 굉장히 그 현금 받는 걸 높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 국세청보다가 좀 상당히 그 정리하는 게 적다 이래서 좀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느냐는 거 보고 또 체납이 이렇다 보니 가상금도 보면은 수납률이 5년 동안에 관세청은 12%고 국세청은 3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관세청이 납세자 재산 정보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국세청보다가 또 신경을 좀 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에 여기에 탈세는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MOU 맺어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체납하고 가상금 이쪽도 부산세관 국세청하고 부산세관하고 부산국세청하고는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 청장들끼리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를 시범적으로 두 기관의 공동 정리를 해야 된다 이래 보는데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법을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내국세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인계하도록 하는 제도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차례 걸쳐 가지고 약 230건을 인계를 한 적이 있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국세청 체납하고 관세청 체납하고에 물론 다들 세금 돈 낼 게 없어가지고 체납을 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대부분이 범칙 조사에 의한 그 고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체납 비중이 높아가고 그 부산세관하고 부산 지방국세청하고 시범적으로 공동 정리하는 걸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청장의 입장을 얘기해달라는 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세청하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필요하면은 입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조폐공사 사장님. 네. 금년 8월까지 영업이익이 31억 적자입니다. 그죠? 네. 5개 부문 중에 4개 부분이 전부 적자고 1개 부분만 흑자가 되는데 그런데 전망에 보면은 8월 달에 31억 적자인데 연간으로는 30억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보면은 작년도 10월 달에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한 거 보면은 7월까지 10억 플러스였는데 연간으로 72억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72억이 아니고 2억 3천 흑자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이렇게 하고 갈수록은 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느냐. 특히 14년도에 94억 흑자 내겠다. 15년도에 180억 흑자 내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하반기에 이제 좀 30억 가능합니까? 네. 30억 흑자 가능해요? 연간으로? 지금 일단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전망을 하는데 하반기에 그 저희들이 이 은행권 그 정산을 할 때 처음에는 계산 단가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물량들이 대개 하반기에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선 반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경영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긴축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연간으로 플러스 30억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국회에 되면 금방 오면 금방 또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네. 연말까지 30억 흑자 가능하다. 일단은 그게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공격적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3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